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 썸네일 보셨죠? 거기 제목은 홍준표의 청년정책 이것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청년정책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2030 세대를 위한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공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가를 바로 세우는 리빌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공약들만 주로 보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현재 청년 세대의 위기, 청년 세대의 문제들이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어떤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파생된 걸로 본다면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국가 재건, 국가 정상화 이런 것이 사실 청년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청년 세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전 홍준표의 청년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힌 공약들 중에서요. 국가를 정상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장성철 TV 128화 오늘은 홍준표의 청년 정책 이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성철 TV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청년정책 이것이다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 그 제목을 만든 이유는 어떤 특별한 정책, 청년 정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무원 구조 조정 그리고 국정 효율화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무원 구조 조정과 국정 효율화를 약속했는데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방법론으로는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걸 행정 시스템의 개혁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특히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에 행정 재정 개혁을 해가지고 채무 제로를 달성했고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1,000조인데요. 이 채무 1,000조의 재정 파탄 상태를 균형 재정으로 정상화 시켜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왜 청년 세대한테 중요한 공약이냐 하면 나라의 빚이 너무 많으면 지금의 2030이 4050 혹은 5060 세대가 됐을 때 결국은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고려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홍준표 후보가 내건 공약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천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 창의와 자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대기업은 이것만 하세요, 중소기업은 이것만 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뭐 또 최저임금은 내년에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동, 어떤 또 고용 이런 경제 시장에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을
그런 정부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게 해서 규제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확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 경제의 성장 그리고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방송과 관련해서요,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해서 민간 방송에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내세우는 그런 철학의 기초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구체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쿼터 아파트입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한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쿼터 아파트는요,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원래 싱가포르 모델인데, 싱가포르에서는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해서 낮은 가격에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공약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해가지고 현 시세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쿼터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서 쿼터 아파트는 기부 체납을 받은 토지 혹은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쿼터 아파트는 사실은 토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대를 국가가 일정 정도 묶어서 이득을 얻지만 그것이 집값의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구상의 어떤 그 공약인데요. 이 쿼터 아파트 도입과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공약이 홍준표 후보한테는 뭐가 있냐면 도심 고밀도 개발이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계속 강조하는데, 비싼 땅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 결국은 그 아파트 하나의 가격을 내리려면 단위 생산당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고도를 제한을 풀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쿼터 아파트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과 연동해서 봤을 때 당연히 고밀도 정책,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공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관련해서 특별회계 같은 거를 설치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그 재정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을 그 주택 가격에 전이를 한다 그러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아파트 정책이 아닌가, 전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요, 그런 공약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제가 했던 정책 구상이 많이 유사해서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 명령 제도를 통해서라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 노조의 폐해를 막겠다. 이게 홍준표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노동 정책입니다. 귀족노조 폐악,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귀족노조의 폐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귀족노조의 폐악을 막겠다, 이 공약이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과 동의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의 그 민주노총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이겨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이 공약만큼은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해낼 거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성 귀족 노조의 폐악을 막기 위해서 긴급 재정명령 제도라도 발동을 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은 국민들에게 큰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이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세운 것이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현대판 음서제도를 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이런 제도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구체적으로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고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의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기회도 공정해야 공정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기회가 공평하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을 얘기하면 그것은 공정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제도와 고위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공약이고, 저는 이것이 2030 청년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개혁적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홍준표 후보는 상호 불간섭주의, 체제 경쟁주의 이걸 원칙으로 해서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의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간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맺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핵 공유 협정에 미국이 미온적이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토식 핵 공유 협정보다는 독자적인 핵무장의 검토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특히 중국의 어떤 영향력,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군사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저는 핵무장이, 독자적인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 발전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 강한 국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핵 균형 정책이죠. 북핵과 대한민국 사이의 균형을 핵 분야에서 이뤄내는 그런 핵 균형 추진 정책이야말로 매우 현실적인 군사 안보 국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홍준표 후보가 2017년 대선 때부터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도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무원 구조조정과 균형 재정,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입각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쿼터 아파트 도입, 강성 귀족 노조 폐악 척결,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 정시 중심의 입시 제도로의 변경, 그리고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국립외교원 제도의 폐지, 고시 제도, 또 의과대학 제도 부활, 나토식 핵공유 협정 혹은 독자 핵무장에 의한 핵균형, 군 가산점 제도, 이런 제도들이요, 넓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2030 청년들이 갈망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입시제도라든지 고위공직자 채용 제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홍준표의 2030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부터 설계를 하겠다. 이게 홍준표의 청년 정책이다 이거지요. 청년만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공약을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얻어보겠다고 하는 포퓰리즘적인 혹은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30 세대들이 타 후보들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를 더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를 타 후보에 비해서 일찌감치 지지하고 버텨준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 갈망과 갈증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청년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TV 127화 홍준표의 청년 정책, 이것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